오늘 제가 준비한 건 생성 AI. 그래서 여기 요새 뭐 AI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생성 AI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이 많죠. 이 생성 AI에 대한 혁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조건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뭐 요새 AI에 대한 얘기도 많고 생성 AI에 대해서 세미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얘기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생성형 AI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활용 기회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 생성형 AI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면 어떤 한계가 있냐, 그리고 어떤 데 pitfalls가 있느냐,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걸로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리테일 산업에서 핵심 이슈를 뽑아보면 대충 한 10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순서대로예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바로 옴니 채널 부분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디지털 중심으로 채널이 바뀌었기 때문에 1번으로 옴니 채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은 유료 멤버십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맞춤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요, 재고, 맞춤형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10가지를 우리가 대충 그걸 자세히 다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중요한 건 여기서는 그걸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 또는 화두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이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나열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옴니 채널 전략부터 시작해서 가격 경쟁력 강화까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주요한 10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색깔이 약간 다른 게 이제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고, 두 번째가 이제 공급망 쪽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색깔을 조금 더 짙게 칠해 놓은 건 뭐냐면, 시급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급성, 중요성, 제약의 크기라는 걸 종합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어디가 우선순위가 좀 더 높으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좀 더 그렇다 이거죠. 자, 생성형 AI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과의 역량을 급격하게 상승을 시켜줄 수 있고, 또 비정형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을 해서 맞춤형의 제품 추천, 프로모션의 고도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공급망 쪽에서도 위험의 조기 감지 이런 부분에 여태까지는 데이터로서 투입하지 못했던 질적인 정보를 집어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10가지 이제 그 핵심 이슈별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부분을 생성형 AI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생성형 AI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1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개인화된 제품 추천. 왜?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은 완성도가 떨어지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자동 채팅이죠. 그래서 이제 그 챗봇을 만들어서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시키는 부분,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긴 한데, 그 나머지들도 제품 설명이라든지 또 뭐 고객 리뷰를 분석한다든지 많은 것들이 다 꽤 중요하고 유용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흐린 색으로, 밝은 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매장 레이아웃을 최적화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프로모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매장 레이아웃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최근에 그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강화학습이나 진화학습 같은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하는 걸 가지고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그 나오는 얘기로는 아이키아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미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프로모션 효과 분석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숫자로 된 약간의 정보들만 가지고 프로모션 효과를 보던 것들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양하게 이제 질적인 부분,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모아서 분석할 수 있으면 효과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잠재력,
그러니까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는 잠재력이 큰 부분들이 또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우리가 AI를 활용을 하겠다. 좋은데 페인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비용 측면, 처음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시스템의 기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기술이 아직은 한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초기 상태고, 데이터도 문제가 되고, 보안, 그다음에 그 회사 내 시스템하고의 연결,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적응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조직 수용 측면에서도 기술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의 저항,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함정이라는 각도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인풋, 아웃풋, 그리고 AI 시스템 자체,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인풋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데이터와 규칙입니다. 이게 어차피 AI 시스템도 뭔가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 안에 과연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수준의 데이터가 존재하느냐, 디지털 형태로, 또 업무 규칙이 제대로 존재하느냐, 이 부분이 만일 부실하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건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아웃풋 측면에서 봤을 때도 목표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쓸 거냐, 왜, 그리고 연결될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는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다 이슈가 되는 거죠. 물론 가운데 AI 시스템 자체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함정이라는 각도에서 10개로 리스트업을 해보면 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이걸 제대로 못 갈 것 같으면 AI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뭔가가 만들어지는 건 보장하기 어렵죠. 그 10가지, 데이터 품질부터 시작해서 기술적 복잡성을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존성까지도 다 이슈가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짙게 칠해놓은 두 가지, 데이터 품질과 모델 편향이라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한 절반 이상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함정인 거죠. 일단 이거 넘어가야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오든 쓸모가 있든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AI 시스템을 사용하고 또는 뭐 개발을 했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만들어 놓고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이 생성형 AI 시스템이 업무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별로 쓸모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되면 그냥 사장될 거단 말이에요. 많은 시스템들과 기술들이 그런 식으로 왔어요. 여태까지.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챗봇으로 고객 서비스, 고객 응대를 자동화한다. 뭐 매력적이에요. 사람이 안 해도 되니까. 자세한 설명, 충분한 시간. 그런데 그게 챗봇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고객만 달랑 있으면 이 사이에 알아서 다 끝날 것이다, 환상이다 이거죠. 자, 세부적으로 보면 고객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 알아듣게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고 순화시켜서, 또 부족한 정보를 제공한 상태라면 의도도 파악이 안 되니까 고객한테 다시 물어봐야죠.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또 답변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답변을 만들었는데 챗봇 입장에서 고객한테 던지기에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 순화하는 기능. 이런 지엽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기능들이 추가가 돼야 고객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덩어리가 뭐냐면, 이 챗봇이 혼자 못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 회사의 업무 규칙, 그다음에 상황, 예를 들면 우리가 상품이 뭐가 있고 그 상품들이 각각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프로모션이라든지 할인 정책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최근의 실시간 그리고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고객을 응대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갖고 있었는데, 참고서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요새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사용하는 게 바로 RAG, 검색을 해서 참고서를 읽어보면서 응대를 하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참고서를 우리가 만들고 싶어도 그 참고서에 넣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죠. 회사 안에 아무에 뒤져도 자세한 업무 규칙이 써 있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고서를 못 만들어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RAG라고 하는 부분. 왜? 우리 챗GPT 같은 거 써보시면 어떠세요? 얘가 너무 일반적이거나 별로 도움 안 되는 답변을 막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쓸모없네. 그리고 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회사의 상품과 업무 방향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응대를 한다면 참고서를 보면서 매뉴얼을 가지고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관점에서 RA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반대편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계, 허점.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데이터가 참고서에 데이터가 일관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참고서에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 프로모션 코드하고 프로모션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다. 좋은데 그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이 최신 게 아니라 구버전이 일주일 전 거였다. 종료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한테 잘못 응대하겠죠. 고객 클레임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죠? 이게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검색 기술이 붙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의 복잡성,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참고서를 보면서 내용하니까 지연 시간, 그 다음에 리소스가 더 들어가고 확장성, 많은 문제들이 여기 딸려 있다는 겁니다. 기술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 안 해요. 기술을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거죠. 그죠? 여기 또 보시면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참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보니까 내용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집중돼 있고 어느 쪽은 허술하다 이거예요. 이런 편향성, 이것도 문제가 되죠. 또 외부 데이터라는 게 이제 우리 참고서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참고서가 어떨 때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께 안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업무가 중단되는 거예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업무가 서는 구조가 되는 거죠. 참고서를 보니까 참고서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고객님한테 고객님 참고서 업데이트 안 돼서 응대를 못 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또 다른 예로 한번 보죠. 이번에는 상품 기획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우리가 상품 기획하는 AI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있는 걸 다 집어넣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상품 기획을 나오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의 기존의 자사의 상품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상품 기획에 대한 방향도 약간 넣었다 이거죠. 상품의 속성, 상품의 성과 이런 것들도 넣었다 이거죠. 좋은데 정작 상품 기획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성공적인 자사 상품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 다음에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강해주고 시너지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미래 시장, 왜? 과거에다 파는 게 아니니까. 미래 시장의 트렌드하고 맞냐? 그 다음에 경쟁 상품하고 차별화되느냐?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상품이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 보면 데이터가 부족한 거죠. 실제로 이걸 지켜주려면 우리의 충분한 기획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되고 타사 상품에 대해서 또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야 저쪽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안에 과거의 상품 기획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데이터로 남아있다? 사실 그렇지가 별로 않아요. 부실하거든요. 어딜 가봐도. 타사 시장 관련돼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 말로 된 것은 뭐든 없어요. 최근 미래 관련돼서 전망이 충분하다? 없다. 이런 상황이면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생성 AI를 그 실무에다 실제 적용을 할 때 획기적인 기술적인 도약인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또 매우 큰 희망을 어디를 가지고 있어요?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 한 달 당장 내일도 얼마나 좋아질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계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대요. 첫째, 지금의 챗 GPT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여쭤보면 여기 이제 챗 GPT를 안 써보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업무용으로 챗 GPT든 어떤 생성형 AI를 거의 매일 사용한다. 몇 분이나 계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손 드신 분이 한 7% 정도, 6, 7%? 이 세미나까지 오셨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만일 써보면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1번, 2번 결과가 일반적이다. 세 번째, 최근 정보가 아니다. 또 어떤 부분만 좀 고쳐줘. 잘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불안정하다. 어떨 땐 되다 안 되다가 품질도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고 더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될 걸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다. 이걸 인지를 해야 된다. 생성 AI의 한계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80점짜리까지 답은 매우 빠르게 나와요. 바로 나온다. 근데 그게 90점 이상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아예 안 되거나 또는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자, 멀챗, 메르카리의 그 멀챗이라는 챗봇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 기분이 안 좋아, I'm down. 그래서 뭐가 좋은 옷이지? 물어보면 세부 정보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 이거 기분도 안 좋으니까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길에서. 그러면 그때 입고 나갈 옷을, 신발을 쫙 추천해 준다 이거죠. 좋아요. 아주 멋진데. 자연스럽고 친절한 고객 응대 과정에서 상품을 팔 수 있게끔 좁혀가는 거죠. 그죠? 좋은데 얘한테 이제 하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이제 일부러 이제 제가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내가 딸내미가 있는데 생일 선물을 줘야 되겠어. 그랬더니 딸내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달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 3살이고 고등학교를 다녀. AI 모델을 만드는 게 관심사야. 그랬더니 상품을 쫙 추천해줘요. 그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토이들이에요. 그죠? 장난감, 책, 스티커 뭐 이런 것들. 자, 뭐예요? 뭘 놓친 거죠? 3살과 고등학생 AI 로봇 이 사이의 컨플릭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챗GPT한테 GPT-4에다가 물어보면 얘가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3살 고등학생 아이면 너 뭐 잘못 말한 거야.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 그거는 너 인정해. 근데 네가 이제 만일 그게 잘못 말한 거고 15세 이상의 고등학생이라는 게 맞는 거라면 이걸 추천해 줄게. 이건 말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생성 AI 툴인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걸로 하면 또 까먹은 거예요. 얘는 뭐야? 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책을 막 추천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만들어서 붙이면 안 된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월마트를 보면 월마트 워낙 그 폭넓게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최근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제공을 해줬다. 그 다음에 그 마이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즈된 챗봇 같은 거죠. 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사진을 하나 올리면 저기 이제 거실 사진 고객이 올린 거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챗봇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걸 꾸며가는 거예요. 그래서 AI하고 AR이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저거 얼마? 이거. 그럼 이거 넣고 빼고 총액 30만 원 안에서 해야 돼? 넣고 빼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거죠. 내게. 이런 건 뭐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죠. 또 검색 기술을 웹사이트에도 적용하고 모바일 앱에 적용하면서 의미 기반으로 굉장히 이게 그 성과가 실제로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직원들을 위한 용도 또는 협상에 적용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어요. SKM이라고 하는 건 그 슈퍼마켓 매장에 들어왔다. 근데 고객이 뭘 물어봤다 이거죠. 그 통조림 어디 있어요? 자기도 몰라. 그거를 대화형으로 직원이 물어보면서 찾을 수 있는 앱. 사실 고객한테 하라고 해도 되는데 고객은 안 할 거니까 그런 앱들도 만들어줬고 2022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 본격적인 생성 AI 들어오기 전이지만 협상을 위한 그러니까 공급업자하고 조건 협상을 하는 거를 AI로 자동화시키는 작업도 했던 거죠. 가능한 모든 곳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섣불리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파일럿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테스트 중인 기술 중에 많은 것들을 사실은 실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라는 게 함정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 헝그리루트라고 하는 데는 맞춤형으로 식료품을 배달해주고 웹사이트로 그다음에 이제 레시피 추천해주고 이런 데인데 설문조사 데이터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추가로 구매 행동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맞춤형으로 고도화해가는 거죠. 여기는 생성 AI가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AI 중심으로 움직이던 곳인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 생성형 AI 기술이 나왔으니 식품과 레시피에 대해서 더 고도화된 거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래서 뭘 추천해 줬더니 고객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그 비도 오고 하니까 샐러드 싫고 수프를 먹을래. 그러면 챗봇이 듣고 바로 레시피를 던져주는 거죠. 다른 레시피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응대하는 기능만 있어서는 안 돼요.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기능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셔포파이가 그 자기들 이제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다가 이런 것들을 달아줍니다. 효율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SEO 친화적인 상품 카피를 파워풀 포러블 스피커 저 정도의 키워드 가지고 바로 만들어내는 거죠. 상품 설명을. 또는 언제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지를 레커멘드 해준다든지, 또는 그림처럼 상품 이미지 올리면 배경 같은 거 편집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이런 툴들을 만들어줘요. 자, 점점 저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공급자들,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 펄세이도 모티베이션 AI라고 하는 제품을 한번 예로 보면 개인화된 언어 생성이나 뭐 실시간 적응 같은 일반적인 기능들도 있지만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뭐냐면 예측 언어 모델 같은 거. 자, 이 고객은 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와 문구, 감정, 톤이 야, 이게 맞아. 동기부여를 하려면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져야 돼.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 예측적 언어 모델인데 동기부여 중심.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생성 AI는 대화를 이어가고 매끄러운 것만 나오는 거지만 여기는 팔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의 게 리테일 또는 마케팅 이런 업무별 특수성을 그 필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특화된 AI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것뿐만 아니라 늘어날 것이다.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고객 리뷰를 요약하는 케이스를 한번 우리가 또 샘플로 볼까요? 그 여행 플랫폼에서 호텔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면서 여기 이제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작년 여름쯤이에요. 꽤 오랫동안 아직도 이 기능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평점을 매긴 걸 가지고 반 잘라서 높은 평점, 반 잘라서 낮은 평점 각각을 챗GPT로 요약합니다. 그러면 압축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점을 좋다, 나쁘다.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그래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뭐까지 할 수 있었는데 손을 안 댔는지. 자, 평점 기준을 분류했는데 내용한 거 맞냐 이거예요. 전부 다 별 5개야. 평점의 의미가 있어요? 줄을 세워서 앞뒤를 자르면 되냐 이거죠. 뒤쪽에 좋은 얘기, 앞쪽에 나쁜 얘기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상품의 본질하고 관계없는 거. A 호텔 했는데 B 호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리뷰에. 그거 걸러내질 않았다 이거죠. 그죠? 또는 계절이 안 맞아. 최근 6개월 걸 리뷰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여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 6개월엔 여름이 없어. 여름이었을 때 평가하고 같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손을 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생성형 AI를 잘 못 쓰는 굉장히 큰 이유를 2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무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얘가 무슨 답을 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거죠. AI를 떠나서. 2번째, AI는 특히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이 프롬프트를 만드는 기술력이 아직 떨어지는 거예요. 설계를 못하는 거죠. 그죠? 이 2개가 같이 가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쓸모 있는 건 안 나오는 그런 구조인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고객 리뷰 쪽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실제 어느 옷에 대한 고객 리뷰입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쫙 있는데 전부 다 별 5개 하필. 그러네요. 저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리뷰를 분류할 수도 있고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할 수도, 감정을 수치화하거나 거기서 중요한 이슈를 파악해낼 수도 있어요. 또 개선책에 대해서 요약을 얻거나 제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 제대로 하려면, 저것도 샘플일 뿐이지만 저런 식으로 내용을 보면 리뷰 내용이 별점하고 안 맞으니까 그걸 다시 평가해야 돼.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 100점에 0에서부터 100까지 스케일링을 해야 돼.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어떻게 되겠어요? 쓸모 있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답글을 자동으로 단다. 얼마나 좋아요. 여태까지 쫙 있어봤자 리뷰 사람이 못 다니까 그냥 그대로 남아있죠. 답글 달아주는 거 좋은데 여기 5번 한번 보시면, 편하게 잘 읽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긍정적인 리뷰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뚱맞은 매끄럽지 않은 문장이나 의도 이해 부족절하거나 엉뚱한 답변, 이런 걸 막아내야 돼요.
자, 리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응대하고 그다음에 디펜스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공격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생각을 해보면 리뷰를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마케팅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클러스터를 합니다. 리뷰를 기반으로 해서 보니까 3가지 그룹으로 나눴는데 다양한 활용성을 중시하는 고객이 좀 적지만 25%가 있었어요. 저 집단한테는 자동화시켜서 보낼 샘플 SMS 메시지를 생성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생성 AI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조금 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뭐 수요 예측을 한다든지 고객 행동을 예측한다든지 배송 지연 예측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모델들이 있어요. 기존 AI. 저거에 시너지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성형 AI 결과물을 기존 AI에 추가해줘서 통합시키는 부분. 예를 들면 시장 분석한 결과의 질적인 거죠. 말로 돼 있는 거. 그거를 판매 예측에 집어넣어주고 또는 판매 예측 결과 숫자를 가격 정책을 수집하는 생성형 AI 결과에 집어넣는 이런 식의 이제 통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판매 예측 또는 수요 예측 부분입니다. 많은 이슈가 있죠.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생성 AI가 들어오면서 이런 모델을 개발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비정형 데이터를 변수로 추가할 수 있는 게 용이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시장 동향을 계량화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편의점에요. 핫도그를 팔고 싶어요. 근데 그 핫도그와 관련돼서 SNS 반응을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된 거를 사람이 본다가 아니라 숫자로 아예 바꾼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표를 생성 AI를 기반으로 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처럼 숫자를 만들어서 이건 어디에 연결될 수 있어요? 다른 분석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요를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해. 자, 저렇게 되면 생성 AI하고 연결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죠? 이번에 약간 다른 건데 똑같은 이제 핫도그지만 프로모션 계획을 세우겠다 이거지. 2주간 2+1을 하고 싶어. 근데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줄 테니까 시뮬레이션 해보자. 이 프로모션 성과가 낼 건지 어떻게 고쳐야 되고 다른 품목한테는 전체 매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파악을 하자 이거예요. 여기는 실제로 이제 돌렸을 때 결과가 나왔어요. 수정 방안,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미칠 파급 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잠재적 위험성까지가 리스트업이 됐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 자, 성공의 조건을 요약을 해보면 핵심 이슈를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은 어떻게 돼요? 한계와 피폴스라는 위험을 걸러내는 쪽에 포커스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또 리테일 사례를 통해서. 첫 번째는 생성형 AI의 결과에 정확성, 신뢰성이 없으면 다 사상 누각이다. 그죠? 두 번째, 컨텐츠의 품질이 높아야 된다. 만들어진 답변이. 거기 품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스러움이라는 부분도 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걸 사용한다고 했을 때 2종류의 사용자. 하나는 이제 개발을 하는 사용자이고 또 하나는 비전문가적으로 일반 사용자. 둘 다 한계를 알고 써먹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샘플로 몇 가지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적용 영역, 그다음에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4가지가 성공으로 가는 조건이다. 아니면 결과가 나쁘겠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 관점에서 서비스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생성형 AI는 특성이 어떠냐면 약간만 바뀌어도 모델이든 데이터든 약간만 바뀌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효과 자체, 효과가 얼마예요 보다 이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웨이트를 둬야 된다. 자, 비용이란 측면만 보더라도 초기 구축 비용이 10이면 운영 업그레이드 비용은 거기에 수배에 달할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생겨날 거예요, 비용이. 그리고 규모의 경제. 월마트 좋은데 월마트를 보고 그대로 갈 수 없다. 심지어는 페덱스 같은 글로벌 기업조차도 우리 아마존 아니에요. 다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SMB거나 팔로우 입장이라면 감당 가능한 규모의 기회 중에서 골라야 된다 이거. 자,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7, 80% 갈 수 있으면 만족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 뒤에 그 자기소개는 또 들어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로 하고 여기까지 해서 한계와 대책, 그래서 성공 조건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